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세에 사는 분들은 꼭 봐주세요 라는 영상입니다. 임차인하고 세입자 관점에서 얘기하고, 제가 그동안은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임차인 혹은 전세 사는 세입자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 뭐 간단합니다. 지금 전세로 홍길동 씨가, 여러분 홍길동 씨가 2년째 살고 있어요. 2년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띠링띠링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전세 기간이 2년 거의 만료가 돼가는데 전세 계약 연장하실 건가요? 그래서 홍길동 씨가 대답을 합니다. 아, 네, 뭐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전세 가격이 조정되면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럼 주변 시세가 고려해서 뭐 5억 5천 정도 뭐 어떠신가요? 에? 뭐야 개소리야. 나는 자꾸 3억에 전세 들어왔는데, 전세 계약 그 갱신권 청구하면 전세 금액의 최대 5%만 올릴 수 있는데 나를 뭐 호구로 보나. 그러니까 난 3억에 들었으니까 최소 5% 인상하면 얼마죠? 1,500만 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3억 1,500에 연장하자.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 집주인이 그건 몰랐다. 자기가 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실거주 주장할 겁니다. 실거주. 자, 어떤 실거주냐? 아니 뭐 우리 뭐 직계전속도 직계비속 가능하니까 자기가 살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들이 뭐 결혼하는데 집을 들어와서 뭐 실거주를 주장한다. 뭐 아들이나 자기가 실거주를 주장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저희가 들어가 살게요. 그냥 계약 만료 날짜까지 집 비워주세요.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새끼 이거 집주인 진짜 실거주 맞나? 아니면은 주변 시세 올라가지고 새로 계약하려고. 왜냐면은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시세가 뭐 5억 5천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시세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게 실거주일 가능성도 있지만 약간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의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전세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일단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먼저 해놓고 뭐 버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거주를 하면 법 대 법을 따지면 어쨌든 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해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임대인의 거주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거주를 확인을 반드시 하십시오. 확인. 왜냐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전세를 살았던 그 옛날에 그 계약서 썼던 그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를 들고 해당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가셔가지고 그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임대차 목적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일. 그 다음에 차임, 보증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임대차 기간 등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확인해 봤는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었어. 했더니 뭐 새롭게 임차인을 들여놨어.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거짓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준비서류가 첫 번째, 확정일자 확인서류인데, 이거는 주민센터 방문하면은 전 임차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충분히 연락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삼성 핸드폰 쓰면은 녹음 기능이 다 있어요. 녹음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그런 문자, 우리가 문자를 주고받거나 또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갖고 있어야 돼가지고
이런 방법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자료를 통해서 명분을 쌓아놓고 이제 이 방법을 시도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는 임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좋게 해서 원래 모든 게 다 법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말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를 통했습니다. 그냥 조정과 소송 절차는 너무 까다로우니까 말로 합니다. 야, 너 니 거짓말 시킨 거 다 안다. 나 내보내고 임차인 새로 드러나서 보증금 올려서 받지 않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배상 이렇게 할 테니까 얼마만 줘라 했는데 안 해줘. 뭐 법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다가 자문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액전자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전자 소송도 진행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기 변호사 사무실 가서 변호사 선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적인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얼마일까? 배상 청구 금액, 배상 내가 이걸 청구를 했어. 배상 청구 금액은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 보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갱신. 우리가 갱신을 요청했는데 갱신을 거절당했잖아요. 집주인한테. 그래서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임차인, 그러니까 나 말고 나 가고 나서 새 임차인을 받았잖아요. 새 임차인에 받은 월 임대료와 그 다음에 갱신 시점, 내가 갖고 있던 그 원래 갱신 시점 월 임대료의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새로운 월 임대료하고 내가 원래 그 전에 갖고 있던 임대료 차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곱하기 24개월. 그러니까 즉 2년치인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전 임대차 우리가 3억에 했고, 새로운 전세는 만약에 5억 5천에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적으로 이제 우선 전세금 그 법정 전환율이 2.5%거든요. 2.5%. 이거를 이제 월세로 바꿉니다. 그러면 3억에 2.5%는 보통적으로 750만 원. 그리고 이거를 월세로 환산하면 한 62.5만이 되겠고, 이거를 곱하기 3개월 했을 때 187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되겠네요. 18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액이 있었잖아요. 차액. 그러니까 갱신 시점 원래 임대료 차익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5억 5천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0.025%로 했을 때 1375만, 이거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약 114만원 원이 되겠고, 114만 원에다가 기존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뭐 62만 5천 원이다. 62만 5천 원이었으니까 114에서 65만 원 차나 곱하기 24는 1249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1249만 원 정도. 그래서 약 1250만 원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금액은 이런 식으로 하고,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묵시적 계약이라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서 서로 별다른 상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에요. 이 묵시적 갱신을 때에 따라서는 잘 써야 됩니다. 이거는 임대인이, 집주인이 불리한 거고, 이 세입자, 임차인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뭐냐면은, 아니, 전세 계약 만료가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2달 정도 남았는데, 아니, 집주인한테 연락이 안 오고,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거 고민되네. 하다가, 이제 우리 전세 계약권, 갱신권 청구권 아직 안 썼으니까 연락해서 연장한다고 할까? 하다가,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 연락이 안 와가지고, 잠깐만, 묵시적 갱신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해서,
2달이 지나서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났어. 이게 계약 만료 시점인데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난 거예요. 지났으면은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된 거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세 계약 갱신권을 청구한 게 아닙니다. 갱신을 청구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는 거죠. 2년 연장이 되고 이때 갱신을 한 번 또 쓰는 거죠. 그러면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 2년, 2년, 2년. 6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6년. 6년을 쓸 수 있습니다. 6년.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그대로 연장이 되고, 청구권을 아직 안 썼으니 청구권을 이때 또 쓰면은 자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년. 그리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왜? 이건 뭐 자동 묵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통보 가능하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고 새 임차인을 구할 때 복비를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비를 부담할 필요도 없고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임대인이 연락이 안 오고 그것저것 협의가 없었을 때 그때 얘기인데 확률적으로 한번 따져봐야겠죠. 우리 임대인이 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따져봐야 되고 이게 좀 찝찝하다 싶으면은 그냥 한번 얘기해서 2년 연장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일단은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할 때 준비서는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풀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